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엔터프라이즈 사업본부에서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양지숙입니다. 세일즈포스와 KT가 대학을 열린 디지털 캠퍼스로 스마트하게라는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업무 혁신과 DX 그리고 학생 여정 및 학과 관리의 변화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특히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산학연 연구 혁신 플랫폼과 5G 특화 업무용 인프라를 통해서 교육, 연구 경험의 향상과 대학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세일즈포스 회사와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일즈포스는 전 세계 넘버원 CRM 기반의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1999년에 창업한 이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근간에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좋은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기업 문화의 근간은 신뢰, 고객 성공, 혁신,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AI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또한 비즈니스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비전은 고객과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하여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CRM이라고 합니다. IDC 조사에 따르면 세일즈포스는 CRM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일즈포스 비즈니스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세일즈포스 자격증 보유 인재들이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관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고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rg라는 전문팀이 있어서 전 세계의 교육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산업에 특화된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를 통해서 학생, 교수, 동문, 행정 담당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지원하고 학생 모집에서부터 학생 지원, 졸업 후 관계 관리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생 성공 관리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졸업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과와 필요에 맞춘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일헤드라는 무료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기술을 배우고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rg는 트레일헤드를 통해서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세일즈포스의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0개 이상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세일즈포스의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의 혁신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아리조나, 핀란드의 알토 대학들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를 통해서 학생 모집, 학습 지원, 졸업 후 관계 관리 등을 데이터 중심으로 학생의 여정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학률, 재학률, 졸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 성공을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과와 필요에 맞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성공을 지원하고 또한 대학은 커뮤니티 요구에 맞춘 서비스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글로벌 또는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상에서 AI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함에 따라 대학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CRM 플랫폼 위에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무 협업 툴인 슬랙과 데이터 분석 툴인 태블로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AI가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아인슈타인이란 AI를 개발하여 공급해 왔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하나의 아인슈타인 원 플랫폼을 통해서 CRM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AI를 통합합니다. CRM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단일 플랫폼에서 필요한 모델을 골라서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사용에 필수적인 내 외부의 데이터는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로입니다.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분석과 시각화 솔루션인 태블로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서비스를 포함해서 데이터 운영관리 플랫폼으로서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슬랙을 통해서 디지털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하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외부 조직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LMS, LXP 등의 교육 앱들과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협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랙은 교육 플랫폼으로서 실시간의 소통과 협업 도구를 제공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 및 피드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내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 채널을 생성하고 학과 동아리 프로젝트 그룹 등의 소속감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생산성 플랫폼으로서 슬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와 파일 공유 기능 등을 통해서 팀워크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합으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로서 슬랙은 외부 협력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면서 프로젝트와 연구 협력을 위한 공동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슬랙은 교육, 커뮤니티, 생산성 네트워크의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통합과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교육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캠퍼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외부 조직들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업에 슬랙이 다음과 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T와 세일즈포스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KT의 AICT 기술과 컨설팅, 서비스의 역량과 세일즈포스의 CRM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디지털 캠퍼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공식 파트너사 트레셀 CTO 오비드 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먼저 에듀케이션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해당 플랫폼을 확장시키면서 산학 360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학 360이 실제로 데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지금 해당되는 교육 현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전과나 그 다음 반수, 편입에 대해서도 역시 학생들의 니즈가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거를 더더욱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해당 부분들의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즉 교육기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잡고 그 다음 이제 실제 교육 이후 교육 통해서 얻었던 지식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턴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에 대한 이 개성, 희망도 학생들의 사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기관들은 파악된 학생들의 관심사를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학생들의 교육 니즈와 이에 대해서 대학들은 체계적인 어드바이징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그 다음 트렌드에 대해서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쌓인 요구사항들을 학생들의 역시 경험을 만족도로 이 현황이 잘 증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정보로 학생들을 얼마나 쉽게 그 다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기관들이 대응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IT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보통 인프라, 그 다음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그 다음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70%,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20%, 그 다음 실제 어플리케이션, 즉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10%밖에 안 남는 상태이다 보니까 교육기관들은 사실상 인프라에 투자하는 모델을 현재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세일즈포스는 이 부분을 이제 플랫폼, 즉 클라우드 통해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역시 교육기관들이 혁신에 대해서 70%, 그 다음 실제 오퍼레이션, 즉 거버넌스로는 20%, 인프라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10%밖에 이제 투자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원래 인프라 같은 경우는 70%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 부분을 역시 학생 경험에 투자하는 모델로 변경하는 데 세일즈포스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듀케이션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유저들, 즉 페르소나들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역시 학생, 교사, 아니면은 교수, 직원, 그 다음 등등 사용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여러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입학에 관련한 아니면은 교육에 관련한 아니면 역시 학생 경험에 관련한 그 다음 이 학생의 유지율이나 등등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쌓이게 하는 시스템들은 현재 교육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ERP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에 해당되는 교육 시스템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등등 부분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는 이 부분을 단일 플랫폼으로 간편한 정보 획득과 분석을 통해서 연결된 학생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제공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포레스터 리서치가 이제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입학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경험에 얼마 정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입학률 증가는 11%, 그 다음 학생 경험 개선은 역시 7% 가까이, 그 다음 운영 효율성이나 생산성 증가는 12% 가까이, 그 다음 시스템 비용 절감, 즉 역시 ROI죠. ROI는 이제 실제 대비로 보게 되면은 2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교육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엔드 시스템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실제 ERP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시스템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IS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백엔드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다가 우리가 마케팅, 영업,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 고객 분석, 그다음 역시 기존에 이제 백엔드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과 연계하는 영역, 그다음 이 부분들을 다 단일화시키면서 협업을 시킬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한 시스템, 즉 싱글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에듀케이션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학생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즉 리크루팅, 즉 입학 관리부터 시작을 하면서 학생의 경험 관리, 그다음 재학생으로 이제 변경됐을 때 학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한 즉 듣고 있는 교육부터 교육 시스템, 그다음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수와 지도 부분, 즉 어드바이징 부분, 그다음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을 때 병수행 교육이나 아니면은 기관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즉 360도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클라우드가 현재 세일즈포스의 이제 시스템의 필요 역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학생의 라이프 사이클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표준형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외에는 역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맞춤화된 산학 360이라는 시스템을 현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네모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네모 시험 부분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앞서 소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학사라든가 석사라든가 아니면 연구 그 과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별로 연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한 장비, 통합 관리 플랫폼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플랫폼을 조금 확장시키고 산학 360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구 장비, 그다음 연구 자료 통합 관리 부분, 그다음 R&D 사업을 공고 관리 부분까지 이 부분을 연계하면서 한마디로 산학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즉 협업을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업무들이 즉 프로세스들이 한 싱글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역시 우리가 브랜딩이나 아니면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들도 사실 없지는 않죠. 다만 현재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연구, 그다음 장비, 그다음 실제 연구 자료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역시 혼선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사실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학사를 졸업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겪어봤던 문제들부터 말씀드리면은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할 때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일지를 써야 되는데 역시 아직도 디지털화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이제 지출품들이나 그다음 역시 전자 결제 부분들도 사실상은 말이 전자 결제지 이 부분들을 그냥 입력만 하고 근데 사실상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나중에 디지털화 시켜서 데이터화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R&D 사업이 공고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잘 관리하고 그다음 이 관리하면서 실제 연구 과제, 그다음 결과물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사일로된 시스템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산학용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역시 각각 산업 해당되는 담당자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학교에 해당되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생들 같은 경우도 그다음 이 부분들이 이제 연합시켜주는 담당자들과 일괄된 소통 채널이 없는 것도 역시 협업 진행하는 즉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담당자들은 이메일을 선호하고 어떤 담당자들은 자기만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듀케이션 클라우드의 싱글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역시 이 부분이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싱글 플랫폼의 또 다른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실제 R&D 공고가 나왔을 때부터 실제로 연구, 그 다음 연구 과제로, 그 다음 연구
결과물로 나오는 전반적인 부분이 같은 싱글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브랜딩이나 마케팅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도형화시켜 보면은 현재 대학교 연구 장비 통합 관리 플랫폼을 우리가 제안하는 모습이 조금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도형화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1차로는 우리가 연구, 장비, 그 다음 자료들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 R&D 사업 공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즉 대학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싱글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하경 입장에서 참석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각각 본인들에 해당되는 세일즈포스 솔루션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이제 생기는 추가 내용들이 바로 싱글 플랫폼 안에서 처리가 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혹시 필요한 레거시 시스템이라든가 그 부분들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일반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산하경에서 참석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CRM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CRM 솔루션답게 이 대학교들 위해서 연구 장비 통합 관리를 플랫폼, 즉 고객 데이터, 그 다음 연구 장비 데이터, 그 다음 마케팅 데이터로 나누면서 중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가적인 우리가 가치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요 기능들은 첫 번째로는 연구, 장비, 그 다음 연구 자료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이 오게 되고 R&D 사업 공고라든가 이 부분들을 역시 제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 앞에서 이제 두 가지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서나 아니면 대시보드 통해서 KPI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외부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들을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포털답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 자동화 부분에서는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매스 마케팅 부분들도 실제 산하경에서 참석하고 있는 담당자들 연락처까지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같은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까지 이루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일즈포스는 현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기관들이 데이터만 제공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모델을 세일즈포스 에듀케이션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 장비, 그 다음 연구 자료들을 관리하는 영역을 역시 세일즈포스의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아니면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 외부 사용자들, 즉 산하경에 해당되는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experience 클라우드 통해서 이제 연구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의뢰 분석 업무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업무 프로세스들을 experience 클라우드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역시 마케팅 클라우드, 즉 세일즈포스가 제공하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 툴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협업을 조금 앞으로 가면서 experience 클라우드가 아니라 아예 메시징 솔루션, 즉 슬랙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은 협업 부분이 더더욱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데모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데모 시연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마케팅 영역부터 시작이 되고 마케팅 영역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리드 확보, 즉 연구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석하고 있는 페르소나들별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사용자로는 재금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마케터, 어드민, 그 다음 교수 페르소나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연은 사실상 이제 마케팅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후로 이제 리더 확보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연을 일단 스킵하고 바로 회원 가입
승인 프로세스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 승인 프로세스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이제 책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 에듀케이션 클라우드 단에서는 어드민이 회원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웹사이트는 역시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세일즈포스의 솔루션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로 구축되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분석 의뢰를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에 회원 가입 이제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 정보와 소속 회사의 정보를 기입을 하고 그다음 회원 가입 신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일즈포스 내부에서는 견해 플랫폼 같은 경우 대기 회원 탭에서 대기 회원으로 방금 신청한 성대성 대기 회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한 대기 회원 신청 시 가입한 정보가 표시가 되면서 관리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그다음 관련한 정보들이나 소속된 업체, 그다음 기관 정보들을 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회원 가입 프로세스 진행되는 이제 스테이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이 되고 그다음 승인 프로세스 이후로는 바로 우리가 해당 대기 회원을 일반 회원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통해 일반 회원으로 우리가 전환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역시 회원 탭에서는 해당 대기 회원을 일반 회원으로 볼 수가 있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다 한눈에 해당 플랫폼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라든가 아니면 사용 중인 연구 장비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도 전부 파일로 우리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이 회원에 대한 업체 정보도 따로 업체라는 탭에서 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연구 장비를 관리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연구 장비 구매 요청과 그 다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등록하고 그 다음 관리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드민이 이 솔루션 내에서 연구 장비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연구 장비 구매 요청을 이제 교수님이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이 부분을 장비 담당자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구매 요청을 바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구매 요청권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앞서 교수님이 이제 입력하신 구매 요청 부분들을 다 우리가 상단에 하이라이트 패널에서 나오는 이제 각각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고 연구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구매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각각 프로세스의 스테이지들을 우리가 위에서 하이라이트 아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실제로 연구 장비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연구 장비에 대한 목록에서 이 연구 장비들을 더더욱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장비가 이제 입력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기본적인 연구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하나 화면에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 옆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각각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즉 분석 의뢰를 하는 경우 그다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이제 구매에 관련한 즉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각각 진행하는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도 우리가 연계시키면서 관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 연구 장비가 실제 활용된 연구 과제들이나 아니면 연구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옆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회원 분석 의뢰를 신청하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기억나시는 이제 성대성 쟁금 연구원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분석 의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드민이 해당 분석 의뢰를 해당 솔루션 안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교수와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해당 연구에 해당되는 분석 의뢰권이 잘 연구 결과물까지 등록되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 연구원이 이제 세일즈포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로 구축된
웹사이트, 즉 포털로 접속을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장비들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자기 연구에 해당되는 장비를 다 잡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분석 이래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다 입력이 되게 되면은 연구 장비의 분석 일회권으로 세일즈포스로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세일즈포스 어드민이 해당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교수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일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지가 크게 7개 단계로 나눠져 있고, 고객 예약 확인부터 이제 고객 안내라든가 그 다음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전달로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석 이후로는 이제 장비의 사후 관리 부분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 스테이지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서 분석 결과물을 첨부를 시키고, 그 다음 바로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웹사이트 노출까지 연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혹시 여러 분석 일회권들이 어떤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뷰로 볼 수 있는 간판 뷰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일즈포스 내에서 바로 이 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목록 기준으로 아니라 바로 간판 뷰로도 또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분석 일회 신청건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웹사이트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과거 이력까지 현재까지 기기 사용 신청 현황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프로세스 업무들이 같은 플랫폼 안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역시 데이터가 쌓여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서나 아니면 대시보드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 탭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리포트와 아니면은 대시보드로 아니면 KPI로 시킬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분석 신청 일회가 가장 많았던 톱5 업체들을 우리가 보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리포트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서머리 시키면서 바로 대시보드로 따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탭으로는 우리가 차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표로는 시각화할 수가 있었던 KPI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도 있는 반면에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같은 홈 화면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즈포스는 현재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세일즈포스 시스템 안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제공하면은 세일즈포스의 여러 생성형 AI부터 아니면은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모델들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역시 통합관리 플랫폼이 아니라 미래에 준비된 통합관리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와 산학 360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에서 대학 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대학에서 도입하는 서비스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단의 통신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5G 이동통신은 학교 구성원이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중단 없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캠퍼스, 대학의 글로벌화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대학이 지역 산업 연구의 허브로서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인 5G 업무망과 특화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모두 느끼실 텐데요. 기존 데스크톱, 유선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사무실과 강의, 학습, 연구 공간이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이동 단말로 변화하고 있죠.
이에 대응하는 무선망의 도입으로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업무, 학습, 연구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와 학습에 많은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소스가 활용되면서 해당 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망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의 방법이 고도화되고 정보 유출 시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KT는 5G 특화망과 업무망을 통해 대학 환경의 혁신 기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5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용 주파수를 활용한 독립된 5G망 서비스인 5G 업무망과 별도 주파수를 사용한 전용 네트워크 기반 로컬 5G 서비스인 5G 특화망이 그것입니다. KT는 5G 특화망을 통해 캠퍼스 내부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5G 업무망을 통해 캠퍼스 외부에서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학 행정, 연구 및 교육 환경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5G 업무망과 특화망을 소개드리고 먼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연구기관의 KT 제공 사례를 몇 가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G 업무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원격 업무는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업무에 불편함이 없는데요. 현재는 원격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해 VPN과 VDI 솔루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비와 라이센스 도입, 운영 관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고 장비 구축과 망 연동 구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이 방식은 일반 인터넷을 통해 학내망에 접속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편리성은 어떤가요? VPN 사용 시 IP 변경, 인증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시작 시간에 동시 접속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접속 속도도 느리고 자주 끊어지기까지 합니다. 5G 업무망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환경을 그대로 외부로 확장시켜주는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별도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IP 변경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학교 내에서의 업무 환경과 동일하게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업무망은 트래픽이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단말에서 학교 내부망까지 전용 회선과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보안 걱정 없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고정 IP를 통해 사용 중인 단말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고정 IP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와 동일한 보안 정책 사용이 가능합니다. 5G 업무망은 통신사 백본에서 전용 코어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과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와 분리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기관이나 연구시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G 업무망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선택해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CC 인증을 필요로 하는 학교, 연구소는 대학 내 전용 GMG 장비 구축이 기반이 되는 GMG 투자형 모델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보안성과 폐쇄성이 높은 모델로 과기부, 특허청, 외교부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VPN 투자형은 대학 내 설치된 CC 인증 VPN 서버를 활용하여 5G 업무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00회선 이상이면 도입이 가능하여 지자체나 국립연구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형은 고객사내 별도 장비 설치 없이 KT 국사에 설치된 GMG 장비를 활용하여 5G 업무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50회선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서비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격 도입 전 시범사업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어 도입을 고려하시는 학교에서 가볍게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5G 업무망은 사용이 간단합니다. 1:1 매칭되어 있는 에그 단말을 사용자 단말에 꽂고 아이디, 패스워드, OTP 인증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5G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5G 특화망입니다. 5G 특화망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의 필수적인 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특화망은 토지나 건물같이 특정 구역에서만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전용 네트워크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학에서 AI, 로봇, 자동화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독립된 망으로 보안성이 강하고 각 연구별로 용도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어 네트워크를 섬세하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 다운로드 리소스 사용 비중을 조정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첨단 과학 연구에 유용합니다. KT는 5G 특화망, 업무망 시장을 개척한 1등 사업자로 22년부터 정부 국책과제를 통해 사용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기업과 대학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 도입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 산업, 학교, 연구소를 연결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5G 업무망을 도입하였습니다. 5G 업무망 위에 앞서 설명드린 세일즈포스의 연구관리 플랫폼을 더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과 5G 업무망 인프라가 중심이 되어 대학 자원과 서비스를 지역 산업체, 연구소와 공유하고 사용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선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특화망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도입에는 5G 특화망이 필수인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없이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용망을 사용하면 무인 이송기기는 물론 일반 데이터 사용자도 데이터 끊김으로 불편을 겪게 되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의료자재 무인 이송과 무인 휠체어 운영에 5G 특화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100명 이상이 자재 이송에 투입되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었고 직원과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5G 특화망은 의료진 교육 품질 강화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AR 글라스, 고글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수술 집도의의 시점에서 수술 장면을 참관함과 동시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5G 특화망이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여 제공하기에 가능한 첨단의 수업 방식입니다. 정부기관의 5G 업무망 도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보안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던 대표적인 정부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2년 전 직원이 개별 노트북으로 일할 수 있도록 5G 업무망으로 전환하였는데요. 도입 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주 1회 이상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5G 업무망을 이용하였고 재택근무 환경 개선 만족도는 94.1%, 출장 업무 환경 개선 만족도는 92.7%에 달했습니다. 또한 5G 업무망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G 업무망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닙니다. 5G 업무망이 기반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학교, 지역, 연구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